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월 배당 ETF로 이렇게 잘 알려진 인베스코 SPHD ETF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URL을 영상 밑에 남겨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PHD의 운영 전략은 고배당 저변동성입니다. ETF 구성은 약 50개 정도의 증권으로 이루어졌으며 1월과 7월 반기마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MSCI ESG 등급과 점수입니다. MSCI ESG 등급은 장기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포트폴리오 복원력, 품질 평가 점수는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는 기초자산 보유 능력입니다. 쉽게 정거점을 회복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 충격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봤을 때 등급은 A였고 품질평가 점수는 6.1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인 지금 등급은 A에서 BB로 낮아졌고요. 품질평가 점수도 6.18에서 4.9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거점을 회복하는 능력,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 하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ETF 기본 정보입니다. 제가 4월에 이거 작성한 건데요. 올해 4월에 작성한 건데요. 지금 운용 비용은 0.3%고요. 평균 거래량은 약 160만 건 정도, 베타 계수는 1.01입니다. 그때는 관리 종목 수가 51였습니다. 51개요.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등급 MSCI 점수는 떨어졌고 이제 운용 비용 0.3%고 총 자산도 좀 변화가 있었고 베타 계수가 1.01에서 0.93으로 하락했습니다. 관리 종목도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베타 계수가 뭔지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베타 계수가 1 이상이면 주가 변동보다 지수 변동이 크다는 말입니다. 지수가 1% 올랐으면은 베타 계수가 높으면 지수가 1% 올랐으면은 한 1.5% 2%더 높게 오르는 아니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렇게 등락폭이 큰 그런 이렇게 지수를 등락폭이 큰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타 계수가 낮으면은 등락폭이 낮은 지수보다 등락폭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변동이죠. 더더욱이요. 거의 1하고 가까우니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건데 이게 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떨어졌죠. 0.93으로요. 더 저변동을 보인다. 지금 ETF 보유 종목입니다. 4월에는 금융 쪽 섹터가 36%로 비중이 꽤 컸는데요. 지금 10월에 보시면은 지금 18%로 떨어지면서 그 다른 섹터의 비중을 늘리거나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비중이 변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 들어오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당 컷을 하거나 이제 배당 삭감을 한 고배당 그런 정책에 맞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빼버리고 매도를 해버리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그래서 기초자산이 조금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베스코에 올라온 보유 종목하고 약간 좀 상이한데요. 제가 4월에 ETF닷컴을 보고 참고한 것과 비교를 맞추기 위해서 그 ETF닷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같이 비교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의 주가 변동입니다. 약 5천일선, 한 10년 정도 되는 주가 변동인데요. 지금 상장일이 10년이 안 된 종목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어떤 흐름을 보였나, 차트상 어떤 흐름을 보였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우상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의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은 꽤 길죠. 몇십 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끊어서 보시면은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이건 코로나 때니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HD의 운영 전략은 고배당 저변동, 포함된 종목들도 고배당 횡보를 하고 있죠. 저변동의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SPHD로 단기간 소득을 올리는, 단기 소득을 위한 ETF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ETF 자체가 원래 단기 소득을 노리는 그런 뭐 주식은 아니지만 SPHD는 저변동성에 맞게 종목들도 저변동으로 가져가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보는 이제 백테스트입니다. 이제 저는 보통 한 2, 3년 정도 끊어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몇십 년 전 거를 보기에는 너무 지금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시가 2012년 10월 정도에 대해서 2013년도 투자했을 때 백테스트를 보시면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지금 스파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출시 당시에는 주가도 많이 쌌고요. 이제 고 배당이고 주가도 싸고 하다가 어느 정도 거래량도 늘어가면서 이제 입소문도 타면서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나 비중 증가한 것보다도 인기에 힘입어서 좀 어느 정도 오르기도 하고 또 주가가 싸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식 수가 많아서 이제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테스트 결과입니다. 지금 사는데 이렇게 20달러 중후반 20달러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2017년에 $10,000씩 투자를 했을 경우 거의 뭐 스파이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건 지금 배당을 재투자한 결과입니다. 2020년에 오히려 더 떨어졌죠. 아직도 정글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만약에 2017년에 SPH들을 사서 2019년에 제일 높은 수익률이니까요. 그때의 이제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하고 스파이를 이때 매도해서 2019년도에 SPHD를 샀을 때 그 수량을 한번 재미삼아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10,000로 2017년도 SPHD 저점이 한 $39 되는데요. 그때 255주를 사서 지금 월로 이렇게 배당금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12달 1년치 배당금 한 $500로 계산해서 하면은 이때 저점으로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12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7주 2018년에 $500 또 배당 받아서 이 저점으로 사는 겁니다. 이 저점을 샀으면 280주 2019년에 280주로 $524 배당 받아서 이 저점으로 또 사는 겁니다. 하면은 이때 대충 한 $600로 계산했나요? 배당을요. 그 $36로 샀을 때 이제 297주 대략 2019년에 $12,000 수익 파서 지금 이 39.27 저점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 310주라고 해도 스파이 2019년에 $15,000로 2019년 고점 44.17 SPHD 주가로 사도 한 340주 사죠. 2017년에 SPHD 사서 배당 투자한 것보다 2019년에 스파이 팔아가지고 SPHD 2019년 최고점으로 산 주식 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뭐 이제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이제 재미로 계산한 거 보고요. 재미로 계산한 거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성장주를 사서 충분한 성장이 이뤘을 때 배당주를 사는 이제 투자 기간이 긴 경우에는요. 그런 게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HD 자체가 저변동성을 추구하는 ETF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어느 정도 횡보하는 주가 성장보다는 조금 저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ETF입니다. SPHD 분배급입니다.
지금 지급 금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급률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ETF는 종목 구성, 종목들의 배당 지급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금이 변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을 보시면 1년에 4%, 3년에 6%, 5년에 10% 정도 이렇게 배당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PH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변동 고배당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미로 이제 2017년에 사서 배당 투자했을 때와 이제 스파이 사서 2019년 최고점에 이렇게 SPHD를 매수했을 때를 계산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SPHD 같은 경우는 월 배당을 주고 있고, 또 저변동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지금 시황에서는 단기적인 이렇게 뭐 좋은 고점 회복을 누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보시고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충분히, 배당주를 충분히 모으고 추후에 배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표로 투자를 하시는 ETF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라 초반에는 SPHD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체결 수량이 242개 있고 3개, 5개, 50개 이런 식으로 지금 3개월 단위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밑에는 더 나오지 않지만 400주 이상, 400주 이상 이렇게 초반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같이 계산하고 그래 보니까 저도 조금 적지 않은 나이지만 투자 기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서 매도를 하고 성장주를 좀 바꾸는, 추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제 배당주를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SPHD 자체가 주가가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런 ETF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후를 이렇게 노리고자 이렇게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당주는 ETF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배당 컷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후에 이렇게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분들은 아무래도 배당 컷이 되면 노년에 이렇게 주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주식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ETF는 그 종목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배당 컷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배당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운용사가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차후 노년에 배당으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분들은 ETF만한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고배당 ETF든 뭐 고배당 주식이든 그런 것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가의 성장성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SPHD 운영 전략은 이렇게 저변동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추후에 그걸 다시 찾았을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변동이라서 이렇게 지수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